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넘어 2,0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생활 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유지비뿐만 아니라 난방비 부담을 걱정하는 서민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향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들의 허리는 휘청거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덩달아 생활 물가도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국민의 발을 묶는 후진국적인 발상인 탄소 중립 정책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미루어오다 22일 이혁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책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유류세 인하보다 유류세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단 몇 개월 동안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농협주유소 소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나 농민들이 휘발유나 다른 경유나 다른 기름을 구입하는데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격이 계속 오를지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모르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부담은 연도 말까지 길게는 내년까지도 길게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개월간 유류세를 15%, 2019년 약 3개월간 유류세 7%를 각각 인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1,730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오르면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화물 운전자에겐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기름값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가 지원들을 방안들을 모색해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2018년 11월 이후 3년 만에 다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인하폭과 방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충격까지 감안해 유류세 감면 한도를 최대치인 30%까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승용차 운전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기름값에 유류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이 유류세를 대폭 낮춰가지고 기름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서민들도 살고 다른 물가도 또 이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류에 붙는 세금은 교통, 환경, 에너지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의 1994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2006년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교통, 환경, 에너지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1996년 이후 교통세의 15%를 부과하고 있고 주행세는 2000년 이후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교통세의 26.5%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연 유예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도 유류세, 주행세가 붙는 이유를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잔뜩 위축되어 있는 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몇 푼 주고 나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진정 필요한 곳에 세금을 바르게 써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JBC 뉴스 이향래입니다.